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의 미지터의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슈라든가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국내외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이 어떤 거 있는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드릴까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 그리고 팟캐스트만 오디오로만 들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의 미치다, 혹은 네이버 블로그 이양영의 더 머니, 이양영이라고 제 이름 치면 거기 검색될 텐데요. 거기가 제가 훈련한 포스팅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디오만 보시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미국 주식의 미치다 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유튜브에 미국 주식만 치면 아마 제일 상단에 저희 채널이 소개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4가지 정도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첫 번째 이슈는 역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진행 상황인데요.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반등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4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의 진전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관세 철폐라는 얘기 가능성이 지난 미국 시간을 목요일에 나왔었는데요. 일단 문우신 장관도 부인했고요. 그것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철폐는 고려는 아직은 없다라고 미국 시간으로 일단 토요일에 일요일에 잇따라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들이 보고하던 관세 철폐는 아예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요. 일단 지난 금요일 날은 결국 미국의 중국에서요 1조 달러를 수입 확대하면서 2024년까지 관세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극적인 주가의 또 반등을 가져왔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아직 커멘트가 미국 정부에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관련해서요 유어 중국 부총리가 31일간 방미는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베이징의 실무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시각이 전반적인 강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도 당연히, 그리고 중국을 둘러싼 소위 이머징 마켓에 전반적으로 일단은 긍정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당연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아마 중국의 4분기 GDP 발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아침 있겠죠? 오늘 아침에 4분기 GDP가 발표될 텐데요. 6.4% 성장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고요. 지난 참고적으로 3분기에는 6.5%였는데 우리가 맞출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3분기 6.5만 하더라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경기 둔화의 목소리,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 의지가 그만큼 강해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경기가 안 좋은데 안 좋다고 얘기들 하는데 오히려 부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특히 한국 시장에서도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의외로 보면 비논리적이지만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발표가 날지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여하튼 3분기는 6.5% 성장이었고요. 이번 4분기는 6.4% 성장이 추정된다라고 일단 이 숫자까지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럽과 일본에서 있을 통화정책회의가 이번 주 주요 이슈거리로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유럽과 일본은 계속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월가의 대체적 시각은 양국 모두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 기자회견 목요일날 회의 끝나고 나서 45분 이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달에 기자회견에서의 어떤 컨센서스는 느낌으로 보면 이번 3분기 중에는 금리 인상할 것이라 것이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보면 유럽은 독일을 비롯해서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독일이 실질적으로 리세션에 들어가 있다라는 주장까지 있는데요. 이번엔 아마 12월에 금리 인상으로 좀 해석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유럽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였고요. 유럽의 1분기 PMI 발표도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쿠로다 총재 기자회견이 있는데 일본도 역시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인데요.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일본의 이슈는 이런 거죠. 일본은 결국 엔화 강세가 지금 일본의 경제를 발목을 다시 잡고 있는데요. 일본 엔화 강세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 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올지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유럽에 대한 이슈거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글로벌 시장 이슈는 역시 우리나라도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의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보시면은요, 11%의 기업 실적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기준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한 4개 중에 3개는 76%는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6%는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했는데요. 냉주에 보면 평균적으로 90에서 80% 유지됐던 것이 과거의 상례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어떤 기대 부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못 미친다. 과거의 상례보다는 못 미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주시장의 중요한 것은 이익 증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눈높이 자체, 전망 자체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드리는 입장인데요. 이익 증가가 지금까지 10.6%가 나왔었는데요. 10.6%라는데요. 참고적으로 물론 이게 아직 10개 중에 하나밖에 발표 안 했지만 12월 전망은요. 12월 전망,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달 반 정도 전에는 12월 전망은 12.2% 전망이었기 때문에 눈높이가 아무리 낮춰지고 있고 맞출 가능성이 어찌됐건 크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보다는 별로 저조하다라고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상반기 말이죠. 상반기 이익 전망의 하향 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최근 3개월간의 흐름인데, 최근 3개월만 보면, 최근 3개월만 보면, 상반기에 대한 전망이 24.1%나 내려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4년 상반기에, 2019년 상반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많이 내려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거는 요 때는요. 2009년 상반기 24%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가 금융위기가 가장 리만 사태 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지금입니다. 그 다음이 2015년에 한 번 그랬고요. 2019년에 4.5%가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익 전망 자체의 하향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이 당시 이후 2009년 그리고 2015년 상반기 이렇게 전망 자체가 3개월 동안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 지금 세 번째다라고 말해요. 요거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지금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망적으로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지금 눈높이가 많이 낮춰주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보면 대한민국도 그게 다르진 않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반기 상저하고를 얘기하는 증권사가 꽤 있는데 그것은 상반기에 대한 실적 하락폭이 워낙 크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내일이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오는 어닝즈 리비전 보시면 매번 나오는데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은 거의 우리나라가 한 6% 이상의 이익 하락이 나고요. 이익 조정 비율은 마이너스 한 25% 정도 나올 텐데요. 확인하고 내일이나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고요.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을 보면 섹터별로 역시 2019년 상반기인데요. 유틸리티는 조금 그나마 증가했고요. 헬스케어가 그나마 보합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포메이션, IT 쪽이 많이 좀 떨어져 있죠. 이거 뭐 애플 효과가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에너지가 30% 가까이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익 증가이 아니라 이익 전망치의 컨센서스의 상승폭 하락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전망 자체보다는 이익 전망의 컨센서스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건데 상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9년, 2015년 이후 다음으로 지금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펀더멘탈 보면 미국부터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전쟁의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점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펀더멘탈이 막 좋아져서 올라가다기보다는 눈높이는 낮아지는 와중에 실망스럽지만 그나마 작년 이후에 계속 발목을 잡았던 미중 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위 이슈에 따라서 지금 회복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런 것은 국내 주식시장인데요.
펀더멘탈을 제외하고는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건 당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좋지 않은 거다 인정하는 와중에 우리나라 포함한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좀 살아있는 것은 이런 미중 간의 그런 것들이 호재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국이요 2022년까지 무역 역조를 제로로 할 것으로 얘기했다라고 블룸버그 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 중국 정부는 아직 확인한 적이 없는데요. 이게 2017년에 중국, EU, 멕시코, 재팬, 이탈리아의 미국에 대한 무역 역조, 무역 흑자 상황이죠. 역으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 흑자 상황인데요. 중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EU, 멕시코 이런 순위인데요. 이렇게 중국이 무역 흑자가 제로로 간다고 약속하고 정말 트럼프가 오케이를 하면 그 다른 나라들, 유럽, 일본, 멕시코, 한국에 대한 압박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우리 투자가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일단 정리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전체적으로 한국 얘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미국도 한국도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보다는 국내외 이슈, 특히 한국은 미국, 중국 무역협상의 진행 성과와 기대감이 있겠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북미 어떤 고위급 회담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 면담 그리고 2월 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이런 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시장을 달굴 가능성 그런 뉴스가 여전히 시장을 작년 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수소경제, 수소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물론 수소차 이게 펀더멘탈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들 장밋빛 전망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수소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4차 산업으로 표현되건 뭐로 표현되건 똑같다는 거죠. 결국 수소차를 비롯한 다양한 테마와 성장성에 근거한 매매가 여전히 주요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는 좀 매매하실 수 있는 분은 테마 이런 것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편으로는 글로벌 이머징 마켓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시총 상위 주식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 삼성전자 요즘 그나마 이거 훅 떨어진다는데 외국인도 사고 꾸준하게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정확하게 한국 시장 내지 이머징 마켓을 사고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반드시 여러분들 갖고 가고 일단 시총상의 1위라의 역할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설적으로 작년에 많이 떨어진 거 이머징 마켓에다 빠졌다는 거죠. 반도체 안 좋은 거 다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계속 강조드리지만 테마 주식의 기술적 매매가 병행되면 무난할 것이라는 판단 여전히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심 종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한번 볼만한 줄 제가 찾아봤는데요. Salesforce.com 한번 볼까 합니다. 신문은 CRM이고요. 1.80%가 지난 주말에 올라갔는데요. 151달러 내외입니다. 151달러 내외이고요. 사상제 효과는 161달러니까 거의 사상제 효과에 다시 근접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CRM이 이름에 다 써있죠. CRM의 전사적 자원 관리 이런 거하고 고객 관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객 관리 솔루션을 비롯한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주라고 얘기하면 항상 먼저 뜨는 기업 중에 하나가 Salesforce.com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 스테판 증권에서 다시 한번 베이징 확대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림 보시면 이게 5년짜리인데 사상적으로 계속하다가 거의 비슷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작년 10월에 훅 떨어졌죠. 반등하다가 지금 이게 161달러, 지금 151달러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또 비슷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이 정도 와 있는 거가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 저 정도 있는 거 있고, 아마존 요 정도 있고, 애플이 여기 또 계속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그림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애널리스트 의견은 스트롱 바이 의견, 22명의 월가 의견 중에 20명이 바이, 2명이 홀드 의견을 갖고 있고요. 최근 3개월입니다. 목표 주가는 평균은 171달러, 그래서 현재가 대비 12.5%, 여전히 189달러, 최고 의견 139달러, 최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이 나오기 위해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뉴스 보니까요. 한국 뉴스 보면 증권사의 투자 의견 매도 의견 없다, 중립 의견 없다 얘기 나오는데요.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이죠. 언론에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그러지만 어저께 혹시 JTBC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시면 그중에 잠깐 멘트 딴 분이 이종호 전 NH투자증권 IBK 리서치 센터에서 그만두셨죠. 대표 그 리서치 센터장이 나와서 전 센터장이 나와서 얘기했는데요. 매도 의견이나 뭐 심지어는 중립 의견을 받고 들어왔대요. 뭐 본부장 애널리스트 사람들이 가서 그 해당 기업에 가서 싹싹 빈다. 뭐 그런 표현이 딱 나왔는데요. 딱 그겁니다. 나쁘다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 못하려 하는 것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말은 쉽지만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함부로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뭐 대한항공 저도 매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냥 늘 매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하지만 매수라고 말하고 목표 주가는 많이 내리면 그것이 애써서 말하는 그들의 의견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 매도 의견 이런 것보다는 투자 의견의 목표 주가에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거를 꼭 명심하라 말씀드렸고요. 잠깐 중간 말씀드렸고요. 국내 대표적 시스템 업체는 역시 전 삼성 SDS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CRM을 갖고 하면 뭐 다른 거 몇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 더 좋은 비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훨씬 그 격에 맞는 거는 삼성 SDS라고 보고 있고요. 미래세대에서 얼마 전에 레포트 나왔는데 제목 자체가 그냥 정답이 나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2019년 IT 서비스군의 혁신적 성장 예상된다면서요. 목표 주가 29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한번 찾아보시면 레포트는 뭐 네이버 이런 데 들어서 쉽게 찾으실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은 26만 8천 원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래프는 뭐 최종 이 정도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CRM, Salesforce.com,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 SDS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관련된 것들 레포트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 그리고 요새 크라우드 시장이 어떻게 변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말하다도 까먹었는데요. 저희 그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팟캐스트로 보시는 분들 뭐 이양의 더머니 뭐 다른 거 보시는 분들도 꼭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는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입니다.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제 여기 써 있지만 이학년의 더머니 블로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한민국 최고의 외환시장 전문가 이진우 소장과 함께요. 저랑 장우석 본부장 그리고 셋이서 2019년 나름 외환시장, 환율시장 전망 그리고 미국 주식 전망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한 투자 유망 종목 탑10을 저희가 강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잠시 요거 유튜브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59,000원입니다. 뭐 유료인데요. 저희도 이제 뭐 다 무료로 하지만 일부 저희도 이제 빈스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유망 종목 수강 신청은 여기 좋은 경제죠. goodeconomic.co.kr에 들어가서 이거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의 임시다에서 전해드린 이번 주 이슈와 관심 종목 두 종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